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아마 고해, 고백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이 무속인 분들께 야단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도 대울법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느끼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던 내용들 20분 영상에서 또 간단하게 한번 추려보죠. 제목의 점사의 역습, 이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이렇게 아마 달 거예요. 제가 제목을. 미래라고 하는 것 자체 누군가의 미래를 정확하게 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군가 찾아오는 손님의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고 어, 지금 바라본 어떤 그 상황의 미래가 그대로 연출이 된다고 하면 그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모두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존재 가치를 잃을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이 덴젤 워싱턴인가요?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 데자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서 아마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참 명확하게 몇 마디의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구나 이렇게 배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왔었을 때 예언가 내지는 무당, 점성술사들을 찾아갔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맞춰주기를 원하시죠. 또 그들은 아주 명확하게 맞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 불확실성이 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려 죽어도 당신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내가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놔도 좋다. 당신은 언제 이렇게 될 것이다. 언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점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미래, 그의 어떤 이 주변적 환경과 신에서 주시는 기운을 잘 믹스해서 점사를 딱 내려봤더니 이 사람에게는 한 500가지 정도의 선택하는 길이 있는데 그 500가지 모두가 다 수렁이다. 자, 그러면 당신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문 확률이죠. 제가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과거 다른 시간에 아주 장황하게 늘어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운명,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가 삶에 있어서 당신은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게 운명이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죠. 오늘 이 세종에서 온 아주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도 운명이라는 이야기는 잠시 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모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70억 인구는 사람은 모두가 굉장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살다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죠. 운명은 그게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것에 있어서 대울법사의 무당일기 또는 아마 이 뭐였죠?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게 허튼 소리 여기에서 아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운명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천운지복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주어지는 조건이다. 그게 운명이고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다음 운명의 결정을 이루지 현재에는 그것들이 무궁한 변화를 갖는다. 자, 고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만들어지고 가지고 오는 그 처음 초기 조건이다. 그 뒤에는 무한하게 자유롭게 살아라.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 되고 독이 되고 득이 되고 뭐 해가 되는 일들이 어우러져서 다음 생에 또다시 발현될 것이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속인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 또한 완벽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당이라도 지가 어떻게 살지, 지 새끼들은, 자식들은, 새끼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자기 자식들은, 자기 친척, 부모, 기타 등등 사람들은 삶을 완벽하게 케어를 해줘야죠. 하지만 완벽하게 케어가 되지 않죠. 오히려 자기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들의 운명을 제대로 못 들여다볼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과거에 다른 시간에 드렸습니다. 지금 고찰 10분 영상은요, 너무 많이 여러분께 전달할 수 없다 보니까 팩트만 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점사는 이렇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에 이게 신에서 주신 점사인지 인간, 나, 태을법사가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잘. 그래서 점사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처음엔 묻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점사를 끝내놓고 나서 대화를 하게 되죠. 왜? 그에 대한 정보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신 점사에 대한 내용을 깊이를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집사람에 대한 점사를 본다 그러면 보편적인 점사만 볼 뿐이에요. 올 한 해는 어떤 기운이 어떻게 돌겠구나, 어떤 인연이 이렇게 돌겠구나, 저렇게 오겠구나, 가겠구나, 들어오겠구나, 나가겠구나,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넓게 봅니다. 아주 세세하게 깊이 들여다보려 하면 제가 집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격으로는 이럴 것 같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보면 저럴 것 같고, 뭔가가 자꾸 개인적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바른 점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뭔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인간적 사념을 완벽하게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합니다마는 그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하기가 어렵죠. 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뛰어나신 분들은 완벽하게 분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태월법사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적 사념을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못 갖추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더 닦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장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에게 도는 기운을 현재 보고 향후 도는 기운과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 인연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남, 내가 단체에 들어가고 어떤 무언가를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바로 화학 반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의 인연 속에 내 인연이 합쳐지고 내 인연 속에 다른 사람의 인연이 합쳐져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건 화학 반응과 같다. 무엇과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독립해 있었을 때는 별게 아닌데 합쳐지면은 폭탄이 되기도 하고요. 몸에 아주 좋은 성분이 되기도 하고 해로운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색깔도 변하죠. 여러분 물감 하나의 물감을 보면 그냥 그 물감인데요. 이 물감이 어떤 농도로 어떻게 섞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당이라면 최소한 어떤 이신제자, 무속인이라면은 대략적인 예측은 하죠. 어떤 기운이 이 사람에게 많이 돌고 있고 이 사람 앞날을 보다 보니까 어떠한 기운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더라. 그게 시기가 대략 이쯤. 자동차가 저쪽에서 80km 속도로 오고 있고 이쪽에서 어떤 자전거를 탄 사람이 15km 속도로 가고 있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건 막 그냥 한 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쯤이면 이렇게 좀 부딪히겠구나.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알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전거를 잠시 멈추든 자동차를 타고 산 사람이 80km로 달리고 있다가 조금 더 속력을 내든 하면 속도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완벽하게 부딪혀서 사고가 나게 될지 아니면 잠시 멈춰서 서로 여유를 갖고서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게 될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운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감과 같은 거예요.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었었을 때 대략 이 정도의 색깔이 나오겠구나. 하지만 짙은 농도가 될지 옅은 농도가 될지는 그 순간에 조금씩 변화하거든요. 단 또 두 가지 색, 세 가지 색, 네 가지 색 정도만 섞인다면 모르겠는데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물감들이 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진 않죠. 물감이라고 하는 건 많은 색깔이 섞이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면서 결국은 검정색이 되겠죠. 또 어떠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검정색을 또 분리해 보면 수많은 색이 있다고 해요.
이 인생은 검정색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색깔이 모이고 모여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기운들이 모여서 아주 밝은 빛을 내기도 하거든요. 물감과 인생은, 우리의 삶은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습니다. 대략 예측하는 것이고요. 그 대략 예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깊이 세밀하게 누군가에겐 정말 눈에 본 듯이 완벽하게 맞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두루뭉실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완전히 엇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인 사람이, 최대한 진실에 접근한 사람이 바로 잘 보는 무당이죠. 그걸 쪽집게 무당이라고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오차가 많이 줄어서 그의 인생을 최대한 옳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점사를 내린 사람, 네, 예? 유명한 무당이 되겠죠. 물론 유명하다고 다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얘기 드렸죠.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주변적 여건으로 인해서 참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사를 아주 잘 보면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사에 대한 불확실성, 대충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나요? 무당들이 조금 실수하거나 뭔가를 잘 못 맞췄었을 때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인연이 되었다라면 인연이 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스스로에게서 답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예, 어떤 삶을 조금 현명하게 살거나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분 고차례인데 10분 넘어갔네. 사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왜 10분으로 잡았지? 15분쯤 할 걸 그랬나 봐요. 델법사였습니다. 이 구세에 대한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혹은 뭐 점사에 대한 역습 뭐 이렇게 제목을 다룰 거예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